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나는 일벌레였다. 신입사원 때부터 그저 열심히 일했다. 나처럼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썩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직장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는데 신입사원 때 계열사 대표로 뽑혀 그룹 조직에 잠깐 소속되기까지 했다. 한때 대표이사 표창도 받았고 대리 때는 1년 선배들과 연봉이 같아질 정도로 회사에 충성했다. 나는 뼛속까지 삼성맨이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밤샘이야 수시로 했다. 앞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입사 10년 차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너무 안정적이라는 것, 너무 무난하다는 것. 돌이켜보니 너무 뻔한 삶이었다. 16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갔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아 대기업에 입사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도 했다. 집도 사고 차도 샀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무난한 삶에 돌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채만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기성품 같은 인생.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전에 없던 생각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세상 어딘가에 나에게 잘 맞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곧 40이었다. 남자 나이 40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결혼해서 아이를 둘쯤 낳고 막내가 영어 단어를 웅얼거리기 시작하면 40은 온다. 직장에서 40의 남자는 대부분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다. 저성장이란 큰 흐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년에서 20년으로 빠르게 줄고 있고 40은 그 시간을 피부로 느끼는 나이다. 입사 동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회사를 떠났음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40이란 나이는 밥과 존재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에 소진된 인생을 자각하며 헛헛한 웃음을 짓는 때다. 문신의 폭이 좁아져 있고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아깝고 변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변하기는 힘든 시기. 그래서 40은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남아서 승부를 걸 것인가?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날 것인가? 이때를 놓치면 대부분 주저앉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때를 놓치고 만다. 그 무렵 나는 오랜 본사 생활을 접고 영업 현장으로 발령받았다. 영업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였다. 영업 현장은 생동감 넘치고 치열했다. 본사보다 훨씬 정글에 가까웠다. 그곳의 법칙은 아주 깔끔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영업 실적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됐다. 평가 기준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좋지만 그로 인해 깔끔하게 힘들어지는 조직과 인력이 생겨났다. 숫자가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숫자로 인해 좌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나는 그곳에서 직업의 비정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하는 곳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50대 선배 한 분이 회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선배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였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선배는 부장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열심히 버티던 분이었다. 1년 후배를 상사로 모시면서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오후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하니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는 젊은 미망인과 중고등학생 두 딸을 보며 사람들은 안쓰러워했다.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삶이란 건 도대체 무언가? 그 며칠 나는 거리를 많이 헤맸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가 떠올랐다. 제우스를 속인 죄로 무거운 바위를 영원히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에 처해진 시시포스. 사무실이나 거리나 온통 시시포스로 넘쳐났다. 일의 쳇바퀴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고 있었다. 대체 그 돌은 누구의 것일까? 사람들은 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돌을 끝도 없이 굴려 올리는 것일까? 우리는 대체 무슨 죄를 짓는 것일까? 가난해서일까? 천직을 찾지 못한 죄일까? 분명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 어떤 돌을 굴릴 것인지, 언제까지 굴릴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